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한 친구였다. 우리는 엄청 자주 어울려 다녔다. 서로의 집에도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4살 차이가 나는 누나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인 누나였다.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예쁜 누나였다. 공부도 잘해서 교대를 다니는 누나였다. 하지만 친구는 누나라는 질색을 했다. 친구의 누나는 목소리도 크고 잔소리도 많은 편이었다. 절대로 여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있어도 옷도 대충 입었고 머리를 안 감고 있는 날도 많았다. 물론 대부분 쌩얼이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한 날이 많아졌다. 누나의 옷차림이 자꾸만 신경이 쓰인 것이다. 하지만 내색하지는 못했다. 가끔 아주머니가 혼을 내시기는 했다. 동생 친구 있는데 신경 좀 쓰라고 하셨다. 누나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다. 친구도 진저리를 쳤다. 저런 여자를 누나 데려갈까 불쌍하다고 했다. 전형적인 남매 사이였다. 하지만 누나도 분명 매력있는 사람이었다. 차려입고 화장도 하면 정말 예뻤다. 성격도 씩씩해서 건강한 느낌이었다. 확실히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다.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어른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누나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누나랑도 편한 사이가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 누나는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누나는 그대로 졸업하면서 교사가 되었다. 성인이 되면서 친구와 종종 술을 마셨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셨다. 물론 술값도 흔쾌히 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부모님이 시골을 가셨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우리는 치맥을 먹으며 축구 중계를 보기로 했다. 당연히 누나도 퇴근하고 함께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누나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언제나처럼 꾸미고 그런 건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티셔츠 차림이었다. 익숙해질만도 한데 눈을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치맥을 즐겼다. 축구 중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음식을 배달시켰고 술도 더 꺼내왔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일탈을 한 것이다. 그러다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 친구가 먼저 술을 먹고 뻗었고 누나와 한 잔 더 마신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 뒤로 눈을 떠보니 가만이었다. 그리고 몸으로 뭔가 좋은 감촉이 느껴졌다. 누나가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그제야 어렴풋이 지난밤 기억이 났다. 술에 취해 내가 누나에게 들이댔던 것 같았다. 그리고 누나도 술에 취해 있었다. 누나도 술에 취해서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우리는 곧바로 키스를 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누나와 그대로 사랑도 나누었다. 술에 취한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졌었다. 그러면서도 본능대로 움직였던 기억이 났다. 순간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도 내 피부에 누나의 피부가 닿는 느낌이 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친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얼른 누나의 몸에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보이는 옷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황급히 거실로 달려나갔다. 그곳에 내 옷과 누나의 옷이 보였다. 누나의 팬티와 브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다행히 친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친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옷을 챙겼다. 그리고 누나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누나도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뜨고 있었다. 누나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누나의 옷들을 방 안에 던져놓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친구가 부스스한 표정으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깨웠다. 그리고 함께 거실을 치웠다. 누나는 내가 나갈 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아무런 일도 없이 한국일을 넘겼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나를 안았던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났다. 누나에게 한 짓이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이제 누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내심 누나와 그런 일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이다. 나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조심하라고 나에게 당부를 할 뿐이었다. 오히려 내가 더 어색해했던 것 같았다. 한번 몸을 섞고 나니 누나가 여자로 보였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했었다. 하지만 누나는 아무 일도 없는 느낌이었다. 사실 온갖 상상을 하며 누나를 만났다. 하지만 누나가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 충격이었다. 오히려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괜히 서운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누나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애써 누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누나를 보는 것도 어색했고 누나의 아무렇지 않은 그 모습도 서운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흘렀다.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누나는 내게 만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일부러 자기를 피하느냐고 물었다. 이미 내 마음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다고 말을 했다. 누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누나의 눈에서 눈물도 흘러내렸다. 항상 어른이던 누나가 눈물을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크게 당황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나가 울었고 누나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 말은 안 했지만 누나도 힘들었다고 했다. 나는 술김에 사귀자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나를 향한 마음이 컸다. 그리고 누나도 술 기운에 동의를 했던 일이다. 누나의 승낙을 받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누나는 내 키스를 받아주었다. 이번에는 나도 정신은 멀쩡했다. 마음이 통한 우리는 그대로 모텔을 향했다. 성급한 줄 알지만 그때는 마음이 급했다. 다시 그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항상 어른스럽던 누나가 부끄러워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제는 내 여자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흥분한 탓인지 미처 피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누나도 피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았다. 한바탕 엄청난 폭풍이 지나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나는 진심이라고 말을 했다. 나름 진심으로 나의 각오를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나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로 나랑 사귀자고 다시 말을 했다. 그러자 누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 생리를 안 한다고 했다. 누나의 눈빛이 심각해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분명 끝까지 책임지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모습을 그대로 누나에게 보여버렸다. 나의 그런 모습에 누나는 걱정 말라고 했다. 내일 누나 혼자 병원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쁜 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누나는 약간 감동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왠지 모를 책임감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이라면 결혼까지 하자고 말을 했다. 누나는 눈물을 쏟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내가 알던 누나가 정말로 내 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침이 되니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밤새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었다. 임신이라고 생각했기에 키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누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다. 키임도 생략하고 원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함께 병원에 갔다. 사실 엄청 긴장이 되었고 후회도 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신은 아니라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불순이 온 것 같다고 했다. 마음속 근심 걱정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누나도 안심한 표정으로 내게 안겨왔다. 어른스러웠던 누나도 아직 어린 아가씨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일이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힘없이 몇 번이고 누나의 몸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어차피 임신이라 생각했기에 마구 뿌려댔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찜찜하기는 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떨어졌다. 누나는 한 달 뒤에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 테스트기를 써보니 선명한 두 줄이었다. 이제 누나는 불안한 표정도 아니었다. 단단히 내게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확인을 했다. 병원에서 선명한 초음파 사진을 받아보았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누나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